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통합시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입니다. 2차 함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2차 함수가 함수의 꽃입니다. 나중에 수학 2에서 미분, 적분, 미분도 도함수입니다. 미분은 함수예요. 그때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2차 함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차 함수가 정확하게 개념으로 잡혀야 되겠고, 나중에 치환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치환시켜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전부 다 2차 함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알아야 돼. 그 함수의 꽃이 2차 함수다.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과정 갑니다. 기본형이 있겠고 표준형이 있겠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2차 함수의 계수의 부호까지. 근데 이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의미 없으니까. 자, 일반형입니다. y는 ax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y가 fx에서 y가 x에 관한 2차식이야. 이 x가 2차식이야. y와 x의 두 변수와의 관계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y는 2차식.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2차식.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x값의 정의역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정의역의 각원소, x의 각원소 모든 원소를 대입했을 때 y값이 하나씩만 나오는 거야. 이런 대응을 함수라고 말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고등수학 하파트에서 함수 다시 할 건데 이미 여러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2차식 이꼴 y입니다.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됐죠? 자, 그때 먼저 기본형 y는 ax 제곱, 상수항이 0이야. 이 기본형은 예를 들어서 y는 뭐 x의 제곱, 뭐 y는 뭐 마이너스 2x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형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계수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이 잡혀는 원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의 방정식은 바로 이 y축이 되는 겁니다. 이 y축은 바로 x는 0축입니다.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0이기 때문에 y축은 x는 0축이 됩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a값이 클수록, 요 앞에 있는 요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이게 폭이 좁아져. y축에 가까워져.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아진다. 라는 사실. 기본적인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중1부터 고3까지 함수 특강을 해놨어.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의 개념원리 기본서 개념 강의 보면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2차 함수 특강을 해놔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만 딱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 y는 ax 제곱이 있습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x자리에 x-m이 들어갔겠고 y자리에 y-n이 들어갔는데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에서 m,n으로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지점의 좌표는 m,n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바로 x는 꼭지점 x값, x는 m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 요거 보시면 표준형을 보면 이게 표준형이야. 꼭지점 m,n을 알 수 있겠고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는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완전 제곱식이 필요합니다. 바꿔주면 2로 묶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 그럼 빼기 1, 없던 1이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배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랍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방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화 시킵니다. 난 일반형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공식화 시켰어. 시켜서 공식화 시켜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옵니까?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y값 플러스 값.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근데 이건 외우지 마라. 이거 뭐하러 외우냐? 이것만 외워라. 꼭지점의 x좌표만 외워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의 x좌표만 알고 있으면 얘가 무슨 대칭축의 방정식. 그러면 x값을 대입해주면 y값이 나오잖아.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값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 y값은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 x값을 대입하면 y값 나온다. 대신 꼭지 x좌표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무조건 외워라.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무조건 외워라. 알겠죠? 여러분 풀다 보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복잡할 때가 있다고. 시간도 없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무조건 외워라.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난 이것을 축의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무조건 암기.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됐죠?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다.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축과 교점은 x에다가 뭘 대입해? 0을 대입해. 0을 대입해주면 y는 c가 되겠지. 그래서 0, c 이렇게. 이게 y절편. 됐죠?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주고 공식으로 푸는 방식. 한번 해볼까요? 얘를 그래프로 꼭지점의 축의 그래프를 각각 해봐라.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풀지 않고 나는 공식으로 갈게요.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풉니다. x는 1이 됩니다. 그럼 꼭지점 x가 1이면 1을 대입해. 그럼 2 빼기 4 플러스 1 y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점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절편이 플러스 1입니다. x가 0, 0 대입해주면 y는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값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꼭지점에서 이렇게 슉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끝난 거죠. 최고차이 앞에 양수니까.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은 바로 이 꼭지점 x좌표 요 x는 1, 요 x는 1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됐죠? 다 구했어. y축과의 교점. 그리고 나중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난 이것을 y에다 0을 대입해. 그래서 이것의 근을 구해줍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합니까? 근의 공식 들어갑니다. 그럼 근의 공식 가지면 구해버릴게요. 그러면 x는 짝수 공식이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마이나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2분의 바로 2 프라마이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방정식과 함수가 통합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해. 이 정도 갖고 계셔야 돼. 자유로워야 돼 이게. 됐죠? 자, 이제는 거꾸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꼭지점을 줍니다. 꼭지점을 주면 무조건 표준형이야. 어떻게?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 그래서 a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을 줬도 대칭축을 줍니다. 그럼 대칭축 x는 p는 꼭지점의 x좌표야. 이것도 표준형입니다. 꼭지점을 주면 무조건 표준형이라고. 그 다음에 두 교점. y가 0일 때 x값 2개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x절편 2개라고. 그러면 x절편 2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y가 0일 때. 그러니까 y가 0일 때 0 대입해주면 이거 이꼴 0.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가 된다고. 그때 최고차는 a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거야. 응? x절편 2개를 주면 이렇게 식을 써서 a만 구하면 된다. 세 점이 주어질 때는 일반형에 대입한다.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 좌표가 이거고 1,4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y는 a 배 몰라. 꼭지점이 저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표준형에 대입합니다. 이것이 어떤 점을 지나가?
1,4를 지나가. 그럼 y가 4야. 그럼 a배 x에다가 1을 대입해. 마이너스 2제곱에서 4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러면 4a는 8이니까 a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할 y는 2배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자, 두 번째입니다. 추계 방정식의 x는 1이고 추계 방정식의 x는 1이고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추계 방정식의 x는 1인 거니까 이 그래프는 y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x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다 이 말 아닙니까? 제곱 플러스 얘를 뭐 q라고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표준을 잡아. 얘가 두 점을 지나가.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y에다 0을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이것은 4a 플러스 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대입해. y가 마이너스 5야. x가 4야. 그럼 4 빼기 1인 건 3에 9a 플러스 q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두 번째 식. 됐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 a값 q값 나오죠. 집어넣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 것. 됐죠? 그 다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에서 만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2,k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그러면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러니까 y는 a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y가 0일 때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3 x는 1이다 이거죠. x절편 두 개 해놓고 얘가 어떤 점을 지나? 0,3을 지나지. 대입하면 되겠지. 3 대입합니다. x에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a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2,k를 지난대. 그러니까 지나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저 점을 지나니까 저 점은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 y에다 k를 대입합니다. x에다 뭘 대입해요? 2를 대입합니다. 그럼 5. 그 다음에 1. 따라서 내가 구할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볼게요. 세점 마이너스 1,0 1,8 지나는 폼을 쓰는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세점인 건데 어떤 특정한 꼭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이렇게 주고 세점이니까 대입합니다. y에다 0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해.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또 대입해. y에다 8이야. x가 1이야.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5야. x가 0이야. 0, 0, c가 마이너스 5야. 그지? 그럼 c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집어넣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a값 b값 나오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식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계산 여러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를 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2차 방식을 배웠잖아. x축의 위치관계,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위치관계, x축과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x축은 바로 뭐가 돼? y는 0축이죠. 그죠? 그럼 난 얘랑 이 x축과 얘를 연립을 시켜. 그럼 y에다 0을 딱 대입해.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에다가 0을 딱 대입해. 그러면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 y는 0이라는 직선의 이 교점은 여기도 만족하고 y는 0도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연립시킨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지. 그럼 난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면 이 교점의 x값을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왜 실근이냐? 요 x축은 실수축이거든요. 그 만나는 교점의 x값이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의 x값 두 개가 연립시킨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x절편 두 개가 2차 함수 x절편 두 개가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알겠죠?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응? 오케이. 그러면 난 이것을 인수분해 해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게 y가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때 y에다 0을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1, x는 3. 이렇게 x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마이너스 1과 이 3이 어때요? 얘를 0으로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x축은 바로 y는 0축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바로 y는 0을 딱 대입해.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응?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명심. 판별 D의 부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x축은 바로 뭐죠? y는 0입니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에다 0을 대입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 D가 0보다 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뭐가? 2차 함수가. 뭐가? x축과.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에 그럼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에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점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교점이 두 개니까 두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D가 0이면 서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접합니다. 얘가 알파입니다. 알파면 중근 같습니다. 중근. 2차 방식이 x는 알파, x는 알파. 중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점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판별 D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그 말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교점이 없는 거야. 교점이 있으면 실근이야.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실근이 없는 거잖아. 허근 가는 거니까. 그게 교점이 없는 거지. 붕 떠 이렇게. A가 음수면 안 만나. 이렇게 붕 밑으로 축 처진다고. 붕 뜬다고 이렇게. 됐죠? 오케이. 교점의 개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거꾸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이런 상황이면 y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거 기본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되면 미분적분이 안 된다니까. 수투의 미분적분이 안 된다니까. 수투가 돼야 이과생들은 미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도 함수예요. 통함수입니다. 거기서 뭐 방정식과 미분, 부등식과 미분 다 통합돼. 미적분이 다 통합돼. 이게 다 나온다고 이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자, 문제 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 또는 항상 x축에 접한대. 그럼 이 그래프는 최고창 앞에 계속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접한대. 그러면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럼 난 저것을 0으로 만들었어.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뭐? 근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죠. 4분의 d. 그럼 b'의 제곱, 즉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얘가 0 되면 되겠죠. 그죠? 무엇에 관계없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개시켜주면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p 이퀄 0이 되겠죠. 얘가 죽어. 그죠? 그러면 이것은 2a 플러스 2k로 묶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p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얘가 제로, 그 다음에 얘가 제로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니까 1 빼기 b는 0인 거니까 b는 얼마? 플러스 1이 되면 되겠네. 그때 내가 구할 a 곱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해야 돼. 문제 해석을 하려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스피드, 개념, 총정리. 아셨습니까?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빠진 벽돌이 있어. 내 머릿속에 없는 개념이 있어. 그러면 그걸 체킹. 반드시 복습. 알겠죠? 이것만 해내시면 여러분 그리고 고2 때 수능 대비 해봐. 수학원, 수학2, 미적, 확통, 기하 배워봐. 너무너무 쉬워. 수학이 숨턱이 탁 막힌 혈관이 빵 뚫린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입니다. 이제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랫볼록이군요. x축이 아니라 이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과의 교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시킨 거지. 공통으로 만족하는 점인 거니까. 연립을 딱 시켜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자리에 mx 플러스 n이 딱 들어가. 그럼 이 양을 시켜.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 그때 그 교점에 얘를 x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 교점의 x값을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 방정식에 뭐가 될까? 알파, 베타 두 실근이 되는 겁니다. 시켜서 얻은 방정식의 두 실근이 교점의 x값입니다. 됐죠? 이겁니다. 살짝 차이가 있죠.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y는 0과 연립시키는 거고 이 직선과의 교점인 거니까 얘랑 연립시키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거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나는 2차 함수 위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n의 교점의 개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연립을 딱 시켜. 그래서 이항시키면 방정식이 나오지. 그때 이 방정식에 판별식 d가 0보다 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 이 말이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교점이 있단 말이죠.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 말이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때 위치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에 d가 0이면 교점이 접한다 이거지. 교점이 한 개다 이거야. 실근이 한 개니까 중근 갖는다 이 말입니다. 접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접한다. 이거고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이거지.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교점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의 개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x축 대신 y는 x라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대신되는 겁니다.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것을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해석이 되셔야 돼. 자유자재로 갖고 노셔야 돼.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확장이 되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함수 이것과 직선 교점의 이 x좌표 이 x좌표 얘를 알파 베타로 한다면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연립한 이것의 실근과 같습니다. 즉 fx 빼기 gx 이퀄 0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것의 실근과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이 확장이 돼.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야. 그 다음에 뭐 그냥 함수 y는 g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fx가 뭐 3차 함수고 gx가 뭐야? 뭐 이런 3차 함수고 gx가 이런 2차 함수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지. 그치? 그 교점의 x값이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다고. 이게 여러분 수학 2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나중에 지수함수가 있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교점이 두 개야. fx가 지수함수가 gx가 직선이야. 그럼 교점의 x값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고. 연립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삼각함수가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야.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고. 모든 함수로 확장된다고. 그게 기본이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확장을 시키잖아. 다 연결이 된다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된다고. 됐죠?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의 위치 관계가 연립시켰을 때, 즉 이항시켜주면 방정식이 되잖아. 판별식 d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판별식 d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쓰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식 빼기 1차식은 2차식이 되는 거야. d가 0보다 클 것이고 접하면 d가 0이고 만나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직선이 y는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린 것 같아. 교점이 여기 하나가 있겠네.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래.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저 교점의 x값은 실근이지. 무엇을? 연립시킨. 그래서 연립을 딱 시켜. 그럼 a, x 플러스 b는 y에다가 집어넣고 이 2차 함수와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야. 싹 다 이항을 시켜.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x 플러스 b 플러스 1 이퀄 0 될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 x값이니까 바로 1 플러스 루트 5라는 실근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유리수 ab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유리수 빼기 4도 유리수잖아요. 유리수가 될 것이고 b 유리수 더하기 1도 유리수가 됩니다. 앞에 1도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라는 개수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공짜로 근을 하나 얻습니다. 1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라면 공짜근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공짜로 근을 하나 얻는 겁니다. 즉, 요 점의 x좌표는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혈례근에 의해서 공짜로 근을 얻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뭘 구하라? A값, B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곱해봐라.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갑니다. 두 근을 합해줬더니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을 갑니다. 그러면 1 빼기 5가 되죠. 합차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죠. 그럼 B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착착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할 A 곱하기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이 이 그래프 속에 숨어 있고 방정식에 배웠던 개념들이 통합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그래프가 2차 함수와 직선이 아니라 지수함수와 직선, 로그함수와 직선, 삼각함수와 직선, 그죠? 나중에 이런 이과생들 기하 가면 포물선과 직선, 타원과 직선, 쌍곡선과 직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등수학 하 가면 원과 직선 이렇게 원과 2차 함수 모든 함수들이 다 도형들이 다 짬뽕이 돼.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교점의 x값이 실근이다. 됐나요? 오케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붕 뜨는 거 맞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입니다. 직선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하늘을 찔러 땅을 찔러? 땅을 찌른다고. 근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직선이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이런 상황이 된대. 그럼 이 말은 저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이 말이지.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부동식 할 때 부동식의 개념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방정식으로 풀게요. 만나지 마라 이거지.
그럼 난 두 개를 연립시켜. 그러면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 이퀄 y자리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대입을 딱 시켜. 이걸 이항을 딱 시켜. 그러면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 이퀄 0.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없으려면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작아야 한다. 응? 그쵸.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k제곱 플러스 20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다. 판별식 d 4분의 d와 헷갈리지 마.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로 전개가 될 것이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 0보다 작다. 2차가 죽네. 오예. 그러면 4k 그러면 이항시켜 플러스 16 되는 거죠. 그럼 k는 4보다 작다. 이게 내가 구할 k의 범위. 그때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k가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1, 2, 3 세 개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16 오케이. 맞죠? 따라서 정답 몇 개? 3개.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의도를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없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풀지? 연립시킨 방정식의 실근이 없네? 판별식 d가 0보다 작네. 이렇게 연결. 오케이? 이게 자유로워야 돼. 좀 더 나갑니다. 이거 강화를 좀 시킬 필요 없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미분적분이 안 된다고. 응?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렇군. 두근의 합이 6이고 이 참수의 그래프와 꼭지점이 y는 2x-7 위에 있을 때 이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두근을 가르쳐줬어. 그지? 두근의 합이 6입니다. 6입니다. 근데 그 이참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이게 강력한 힌트래. 이걸 해석을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 많아. 그럼 나는 최고차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인 거니까 만들어. 난 저 fx를 만들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6x 플러스 상수항 모르지. 얘를 그냥 뭐 c라고 잡을게. 이렇게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의 합을 6을 줬단 말이야. 우린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쓰는 거 맞잖아.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그러니까 그대로 넣은 거야. 상수항은 두근의 곱만 모르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fx 2차 함수라고요. 이때 꼭지점이 이 위에 있대. 그럼 꼭지점 좌표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3이지. 완전 직수 만들어도 되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한 거야. x는 3이야. 그러면 그때 y값은 얼마가 돼? 바로 y값은 f3이지. x에다 3을 대입해. 그러면 9 빼기 3, 6, 18 플러스 c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꼭지점의 y좌표. 즉 3,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대입합니다. 그럼 y자리에 마이너스 9 플러스 c를 대입해 주고요. x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6 빼기 7이 되겠죠. 그럼 c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8 됐죠. 따라서 내가 구할 fx가 뭐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됐을 때 그때 f0은 얼마입니까? 0, 0, 8 이렇게 해서 f0을 구해준다라는 사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가지고 2차 함수를 한번 추적을 해봐.
작성을 해보라고. 상수항 모르는 거 잡아주고.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아. 그래서 위에 있어. 대입하면 성립.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 오케이. 그래서 C값 찾아서 F형을 구한다.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 됐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들 다 끝나겠고 방정식과 연관성 그래프 끝나겠고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모든 게 2차 함수 귀결이 돼.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가장 많이 나와. 그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제한되면 최대 최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바로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은 무슨 값입니까? y값입니다. 나중에 말하면 이건 치역입니다. 치역. x에 대응했을 때 나오는 y값, 치역입니다. y값 중에서 치역값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y값이 최대값, 가장 큰 y값이 가장 작은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뭘 해주면 돼?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큰 y값이 뭐고 가장 작은 y값이 뭔지를 찾아주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는 표준형이야. 꼭점이 P, Q지. 그때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응? 그때 이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y값이 나온다고. 이게 최소값이라고. 그럼 최대값은 밑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 최대값은 없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Q고 최대값은 없는 거지. 만약에 A가 음수야. 위로 볼록이야. 그럼 이 꼭지점에서 가장 큰 y값을 갖는다고. 최대값을 갖는다고. 최소값은 없어. 밑이 떨어져 지금.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x가 커짐에 따라서 y값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지. 최소값은 존재치 않아.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제한된 범위입니다. 이제는.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모든 실수에서는 저런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는 우리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것도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될 때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인데 대칭축이 이 사이에 포함될 때 이렇게 대칭축이 포함돼 이렇게 포함되면 이 대칭축의 이 함수값에서 어때요? 최소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양 끝값에서 큰 놈이 최대값이야. 큰 놈이 최대값.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고 가장 큰 놈이 최대값을 가져.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제한된 범위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져. 응?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가장 작은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그냥 그래프 보고 읽어. 가장 큰 y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y값이 최소값. 끝나는 겁니다.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쉬워. 그래프 그려주면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작은 놈이 최소값, 큰 놈이 최대값이야.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위로 불러길 때는 이게 여기야. 큰 놈이 최대값, 작은 놈이 최소값. 너무너무 쉬워. 그래프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입니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최대값이 6일 때 실수 A값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값이 6이래.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모든 실수라고. 근데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위로 블록되는 거지 이렇게. 2차 함수니까. 그지?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개수 A는 일단 음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언제 최대값이야? 꼭지점에서 최대값 6을 갖는다고. 그러면 X는 뭐지? 대칭축이라고. 마이너스 공식 2A분의 B. 됐어요? 뿌뿌 약분 2 약분 X가 2일 때 6을 갖네. 끝났지. 그럼 대입해. 그러면 Y가 6이야. 최대값이 6이야. X에다 2를 대입해. 그러면 4A 마이너스 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가 되겠지. 응? 이 꼭지점 좌표가 2,6인 거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겠지. 요거 이항시켜주면. 그러면 인수분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2 되겠죠.
그 중에서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A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찾아내는 센스. 응? 그러니까 개념을 꿰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알면 그냥 풀린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력업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4점짜리예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A. A는 양수라고 했네. 땡큐.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라고 했네. 땡큐. 다음 조건을 구하라. 나중에 이제 수학 2 미적 가게 되면 저게 뭐 3차 함수, 다항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렇게 함수가 다채로워집니다. 분수 함수, 무리 함수 다채로워져요. 그렇죠? 지금은 2차 함수하고 직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시킨다. 그럼 직선이 있겠고 함수 y나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5라고 합니다. 그렇군. 그리고 1부터 5까지 해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100의 값을 구하라라는 거죠. 그럼 일단 가에서 어떤 조건을 묻고 있냐면 두 개를 연립시켜. 그러면 fx는 4ax 빼기 10이 되는 겁니다. 이항시켜. 그러면 fx 빼기 4ax 플러스 10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요 방정식에 두 점의 x좌표가 1,5니까 두 근이 2라고 5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x가 1부터 5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최고 차이의 개수가 a라고 했고 fx는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여기서 이 fx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얘를 두 근이 2라고 오잖아. 그러면 최고 차항이 2차항이면 이 fx가 2차식이야.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이 fx 2차식 얘를 따라가겠지. 그럼 난 저 fx를 뭔지 모르니까 ax의 제곱 블라블라라고 잡아 이렇게. 응? 그러면 얘도 ax 제곱 블라블라가 되겠지. 근데 두 근이 2라고 오래요. 그러면 난 여기에서 저기 있는 저 fx 빼기 4ax 플러스 10 얘도 2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a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근이 2라고 오니까 응? 두 근이 2라고 오니까 이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내가 구할 저 fx는 이걸 이항을 시켜. a x의 제곱 합 마이너스 6ax 곱 플러스 5a가 들면서 이항시켜. 플러스 4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 빼기 10이다라고 fx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 어떤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그럼 난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 꼭지점 x좌표 뭐지?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뿌뿌 뭐지? 대칭축이 x는 1이네? 그러면 이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근데 대칭축이 x는 1이네. 근데 제한된 범위가 뭐라고? 1부터 5까지죠. 그럼 x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서 5까지. x는 5까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고. 여기서 최소값은 바로 얘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이거 아닙니까? 즉 x가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8.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8을 갖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 x에다가 2를 대입해. 2를 대입해 주면 바로 a 마이너스 2a 플러스 5a 빼기 10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6a2에서 2a 4a
4a가 될 것이고 요거 2항 되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a값은 얼마? 2분의 1이다. a가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구하고 싶은 100의 2는 100배 100의 절반이니까 50. 이게 내가 이 문제의 정답.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막 버무려 놓은 거야. 통합시켜 놓은 거야. 이런 것이 수능형 문제. 나중에 저것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초월함수 이렇게 자연 로그가 들어있는 뭐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함수의 모양새만 달라진 거지. 근데 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다 이거지. 이해되시겠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a야. 2차 함수야. 그럼 이것은 a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잡아라 이거죠. 그리고 a가 양수야. 아래로 불러긴 함수야. 그 다음에 이 관계식 직선과 2차 함수의 두 교점의 x좌표는 연립시킨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이거지. 두 실근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지? 바로 이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왔어.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야.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 꼭지점 x값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네. 집어넣고 산수. a값 나오네. 끝.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젠 최대최소 이제 활용입니다. 2차 공통분이 있는 최대최소, 완전적으로 수능한 최대최소, 조건식이 주어진 2차 함수 최대최소, 최대최소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이 있으면 복잡해. 근데 공통부분이 있으면 뭐한다? 치환한다. 치환. t로 치환한다. 치환하면 반드시 뭐 발생? 범위가 발생합니다. 치환하면 범위 발생. 뭐라고? 치환하면 범위 발생. 치환하면 범위 발생. 합니다. 명심. 됐죠? 문제 풀어볼까요? 이것의 최대값이 15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라. 복잡하죠. 그럼 난 이것을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저것을 t로 치환합니다. t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치환하면 뭐 발생? 범위 발생. 이건 t와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그래프를 그려. 아래로 볼록이는 2차 함수야. y 자리에 t가 들어간 거야. 함수값이 t야. 그러면 대칭축의 x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때 t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럼 이것은 최소값이 됩니다. t값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됩니다. 결국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범위가 발생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입니다. 치환하면 범위 발생. 치환하면 범위 발생. 명심. 그때 그럼 난 저 식을 y는 마이너스 2 t의 제곱 플러스 12 t 마이너스 k t와 y와 관한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지. 역시 그래프 그려. 위로 볼록이죠. 최고창이 음수니까. 그럼 얘는 t값이 되겠지. 그치? 꼭지점의 t값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된다고. 그치? 그러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t가 3이네. 그럼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 최대값은 t가 3일 때 가장 꼭지점 얘가 15다 이 말이지.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럼 t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럼 최대값 15를 가져. 집어넣어. y는 15야.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마이너스 9이 18 플러스 36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럼 내가 구할 k 이항시켜. 그럼 여기는 플러스 18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정답 3. 따라서 k는 얼마다? 3이다. 라고 정답 말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치환하면 뭐 발생? 범위만. 이 문제에서는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는 범위에 영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범위 발생하면 그 범위대로 풀어줘. 이게 모범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2차 함수 최대최소입니다. 이제 완전제곱수를 이용한 최대최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란 조건이 있어요. 문제에서. 조건이 있는 xy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우리는 실수를 제곱하잖아. 응?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를 제곱해서 그러니까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와. 그건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제곱해주면 양수거나 0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 최소값은 0이 되겠죠. 응? 그때 이런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x, y가 짬뽕되어 있어.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다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이용합니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상수꼴 바꿔놓으면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변형한 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양수 b가 양수면 a가 양수 b가 양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k를 했어. 그러면 최소값은 0, 0인데 k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이 k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k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a가 음수를 곱했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부동호방이 바뀌겠죠. 그러면 음수를 곱했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값이 0이야. 거기다 k를 더해주면 얘는 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k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최대값이 k를 갖는다. 이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자 봅시다.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x제곱 최소값은 0이죠. 거기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럼 더하기 2 아닙니까? 똑같이 더. 그럼 x제곱 플러스 2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럼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최대값이 0이죠. 그럼 그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2를 더해줍니다. 그럼 똑같이 0에다가 2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다 이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xy가 실수였을 때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xy가 실수면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x제곱 4x니까 묶어. x제곱 마이너스 2x 요 x를 묶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그럼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겠죠. 플러스 3으로 묶어. y를. 그러면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빼기 1을 할 수 있겠죠. 그럼 10은 밖에 있죠. 이렇게 식을 바꿔줍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 얘도 완전 제곱식. 분배합니다. 그러면 2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분배합니다. 3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시켜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느낌 왔죠? 이거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실수의 제곱에서 3을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0이 최소값입니다. 거기다 5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5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는 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 주어진 등식을 조건식 어떤 조건식을 주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 2차식에 대입합니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을 하나 어떤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해. 그럼 2차식이 나와.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y축과 만나는 점은 이걸 a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b점 c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끝났어. 근데 점 P가 있어. 이 A, B가 점 A에서 이 점에서 어디까지? 요 C까지 이 그래프 위를 따라서 움직인대요.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자, 힌트. 이 점은 이 이차함수 위를 움직인대. 위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x는 a고
y는 b잖아. 대입합니다. 그럼 y는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이 식을 만족한다고.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움직인대. 응? 그러면 x는 a라고. x값은 0부터 어디까지? 요 c값은 얼마야? x값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0되는 x값은 x는 1하고 2라고. 그러면 0부터 a는 2까지 간다고. 따라서 a의 범위는 x가 a니까 a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런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주어진 조건식이 있지. 얘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한 문자로 만든다고. 그럼 난 이 주어진 준식, 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b 자리에 얘를 대입해. 얘를 딱 대입. 그럼 a 플러스 b 자리에 a 제곱 빼기 3a 플러스 2 대입하고 더하기 3이 있다고.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된다고. 그때 제한된 범위는 0부터 2까지라고. 이 0부터 2까지였을 때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지. 나는 이것은 a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fa로 잡아준다고. 이렇게 fa로 잡아준다고. a에 관한 2차식인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잡아준다고. 이렇게 a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렇게 잡아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그럼 a가 2차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건 h라고. a는 마이너스 2차면 2 그다음에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설마 이거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지? a가 1일 때 꼭 지으면 a 값이라고.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 됐죠? 이거라고. 왜 이래?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꼭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공식을 대입한 거라고 지금. 됐죠? 그때 a는 1이야. 근데 0부터 2까지 돼. 그럼 0부터 2까지 집어넣어봐. 0은 어디지? 1을 내 왼쪽 0이 있어. 1의 오른쪽 같은 간격으로 2가 있어. 가운데 한가운데가 1이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고. 1을 대칭축으로 양쪽으로 대칭이야. 0하고 1은.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이때가 최대값. 요때가 무슨 값? 최소값이 되게.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은 a에다 0을 대입해. 0, 0 대입했더니 5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요 대칭축 2를 대입하라고. 그럼 2를 대입해주면 1을 6 빼기 2니까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9다. 라고 이 문제의 정답을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이 그래프 위를 움직였어. 그러면 위에 접인 거니까 대입해. 조건식이야. 조건식이고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그 조건식을 주고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어떤 식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한다라면 그 조건식에서 대입을 시켜. 그래서 2차식을 만들어.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다 끝났어. 다음 시간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식 합니다. 지금은 2차 방식만 했습니다. 1차, 2차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3차, 4차 방식 합니다. 그리고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연립 2차 방식 이런 것들 복잡한 방정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몰랐던 것들 개념 복습하시고 개념 익히게 하시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까지만 풀어보시기 바라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만 하세요. 근데 빠져있는 벽돌을 그냥 빠뜨린 채로 가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한테 복수를 할 겁니다. 언젠가 복수를 해요. 복수당하지 않게끔 완전히 제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